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로운입니다. 평소에 명치 통증이나 소화불량 그리고 위산 역류 등등 위장장애 겪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런데 이러한 증상을 방치할 경우에는요, 만성화가 돼서 다양한 전신 증상까지 유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참 바쁜 현대인들은 식사를 자주 거르기도 하고요. 또 인스턴트 음식을 드시기도 하고 운동도 부족하기 때문에 위장장애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만성위 식도 장 질환의 해법이라는 주제로 한방내과 전문의 최서영 박사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신장부 위와 장, 끊임없는 연구와 실전 노하우로 중증 위장병을 고친다. 경력 30년 차 한방소화기내과 전문의 최서영 원장. 위암 발병률 1위가 우리나라라던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휴, 네. 그러면 이 위장 장애를 겪게 되면 어떤 증상이나 좀 고통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위장병 천국인 것 같아요. 네. 뭐 인구의 4분의 1이 위장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웬만큼 뭐 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견디는데 심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진짜 죽을 만큼 아프다 그래요. 근데 검사하면은 내시경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오히려 그게 고통인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고통은 위장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다 아프다 그래요. 오, 맞아요. 예, 속이 안 좋으면 내과 가서 이제 또 치료를 하게 되고요. 또 머리 아프면 MRI도 찍어보고 어지러우면 기검사도 해보고 또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좀 그런 정신적 문제가 있으면 또 그런 분야에서 또 진단 치료를 받게 되는데 아무튼 여기저기 많은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또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랫동안 위장 증상이 개선이 되지 않다 보니까 혹시나 위암이 걸리는 건 아닌지 하고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사시는 분들이 또 많거든요. 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위장 장애가 위장 장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전신에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요. 왜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이 외벽 조직이 이면 조직이라고 할 수 표현을 하는데 이면 조직의 소화 기능은 다 여기서요. 그러니까 소화 효소도 여기서 분비하고 위산은 바로 점막 밑에서 분비하고 면역 기능, 호르몬 기능, 뭐 신경, 혈관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점막 보호 아래서 소화 기능이 진행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야. 점막이 아니라 점막 이면 조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병이 있다.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점막 이면 조직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우리 몸에 어떤 증상으로 좀 나타나는지 궁금하거든요. 예전 이제 한의학에서 위와 장에 적치병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적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독소들이 위장 요 외벽에 쌓여가지고 응어리진다, 굳어진다 이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위염, 위궤양 같은 점막의 문제가 아니라 이면 조직이 경화된다, 경결이 된다. 이런 조직적 손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옛날 우리 한의계 선현들께서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원장님, 저는 간경화는 좀 많이 들어봤지만 위나 장이 굳어진다라는 개념은 사실 조금 생소하거든요. 저도 생소했었어요. 몰랐었어요. 위장이 그러셨구나. 굳어지는 병이 있으리라고는 저도 상상을 못했고 네. 실제로 예전부터 이제 환자들이 오게 되면 선생님 저 여기가 위장이 딱딱해요. 이렇게 굳어 있어요라고 얘기하면 아이 그 근육이에요. 맞아. 아니면 또 뭐 혈관 복대 동맥이 긴장돼서 이렇게 손으로 느껴지는 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환자를 계기로 키가 1m 60 좀 넘는데 네. 28kg였어요. 정말요? 네, 6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는데 그분의 증상은 이제 먹질 못하는 거예요. 먹으면 목에서 딱 걸려갖고 안 내려가고 도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니까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내원을 하셨는데 이분을 딱 누르는데 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돌같이 변해버려요. 그때 한약에서 적치라고 하는 걸 얘기했었지. 그때는 이제 간경화나 위경화처럼 굳어지는 것에 대한 적지 개념하고의 연결은 정확하게 하지 못했었어요. 한의학계에서도.
근데 이 환자를 통해서 이제 그걸 확실하게 알게 됐고, 그럼 왜 굳어지느냐를 이제 연구하게 된 것이었죠. 예. 아, 그러면 이제 생소한 질병이잖아요. 예. 한의학 책에 적취라는 것도 있고, 또 적취가 담이라고 하는 독소에서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네.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문적 이론에 근거해서 담적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기로 이제 해서 이런 굳어지는 병을 이제 담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나 어깨가 너무 결리는데 담 온 것 같아 할 때 그 음. 담이 그 딱딱해지는 그 담 그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담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확실하게 좀 해드릴게요. 네. 우선 우리가 밥을 말이죠. 빨리 먹고 폭식하고 과식하고 또 야식 자기 전에 먹고 막 이렇게 독이 있는 음식 막 이렇게 먹잖아요. 그렇게 식습관이 좋지 않으면 다 분해를 못 시킵니다. 그러면 항상 음식에 찌꺼기들이 남을 수가 있는데 이 찌꺼기가 여기서 빠른 속도로 부패를 해요. 근데 그걸 우리 한의학에서는 바로 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담이 여기 점막을 뚫고 스며들어요. 그래서 여기 외벽에 끼면서 여기 조직 손상과 경화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일단 담이 걸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굳어져요. 예, 혈행을 막고 세균도 생기고 활성산소도 많이 생기고 염증도 생기고, 그리고 자꾸 응집이 돼요. 그래서 많은 병을 만들어내요. 이게. 예. 그러면 좀 더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 저희가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죠. 위장점막 조직은 세포 사이사이가 치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 치밀한 조직의 틈새는 개폐를 반복하는 구멍이 있다. 이는 음식물의 영양소가 안전하면 열리고 문제가 있으면 닫혀서 독소가 퍼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몸에 유익한 영양소일 경우 구멍이 활짝 열려 몸 전체에 영양소를 공급하고, 몸에 유해한 독소가 있다면 구멍을 닫아 유해 물질이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즉, 위장 점막의 구멍은 최전선에서 몸을 보호하는 파수꾼인 것이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폭식이나 과식을 하면 음식물이 위장 내에서 다 분해되지 못하고 노폐물이 남게 되는데, 소화기관에 남은 노폐물이 부패하면 담이 쌓인다고 봤다. 즉, 한의학에서는 이 담을 일종의 독소라고 추측하고 있다. 결국 담 독소는 썩은 이끼와 같은 물질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담 독소가 위장 점막에 끼면 점막문을 깨뜨리고, 점막문이 깨지면 위장 외벽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위장 외벽은 섭취한 음식 영양소를 분해하여 전신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담 독소가 위장병뿐 아니라 전신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담 독소는 혈관, 림프를 통해 퍼져 두통, 어지럼증, 당뇨병, 담결림, 피부질환, 관절질환, 자궁질환, 동맥경화, 중풍, 건망증, 치매, 구취, 우울증 등과 같은 전신질환이 되기도 한다. 독소가 쌓이면은 그러면 계속 쌓이는 건가요? 아니면 빠져나갈 수 있는 건가요? 빠져나가기도 하죠.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기능은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 기관의 조직세포들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면은 독소나 이 노폐물 같은 걸 뺍니다. 대소변으로 빠지기도 하고 피부로도 나가고 하는데, 근데 그런 기능이 떨어져 있고 과로하고 막 이런 분들이 조직이 약하면은 쌓이죠. 아무래도 좀 젊은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또 그렇게 되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네. 많이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네. 자, 그러면 이 담적에 대한 한의학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약 5년 전에 대한담적학회가 정식으로 발족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결국 2020년 대한한의학회 산하의 정식 학회로 등록이 되어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30여 편의 담적 관련 논문이 발표되었고, 그 중에는 SCR급의 수준 높은 논문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프로그램은 의료에 대한 유익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요.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담적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거 내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얘기인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담적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증상이 나타나는데 우선 크게 네. 두 가지 형태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뭐 잘 체하고 더부룩하고 네. 배도 아프고 목도 막히고 막 이러는 위장 증상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위장 증상만 있는 게 아니라 더럽고 부패한 담 독소가 여기 겉에 혈관하고 림프를 통해서 이제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어디로 가요? 그 사람이 약한 데로 가요. 그래서 만약에 모니터 많이 해서 뭐 어깨가 피곤하다 하면 그거 낀다고. 그러면 여기가 굳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머리를 쓰고 신경 쓰고 그랬으면 뇌 쪽으로 가서 두통, 편두통이나 어지럼증 만들고 그러니까 약한 데로 퍼지기 시작해서 전신병을 만들기 시작한다. 일단 담적병에 걸리면 네. 주요 이제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어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대표적인 증상을 뽑아보면 우선 명치 끝 답답하고 역류가 잘 됩니다. 목서부터 명치까지 답답하고 숨쉬기 어려운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항상 잘 채요. 그리고 하루에 100번, 200번 꺽꺽 트림한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이 메스껍거나 멀미 같은 걸 잘 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자기는 풍선처럼 팽만감, 가스 찬다, 장이 굳어져서 배변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자꾸 이제 잔변감 있고 그렇게 되고요. 대부분 담적 환자들은 머리 아픈 걸 다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어지러운 것도 있는데 우리 어지러움은 귀 검사도 하는데요. 담독소가 뇌로 가면 머리가 탁해집니다. 그래서 내 머리는 막지가 않아요. 그리고 식곤증도 있어요. 그리고 건망증도 심해지고 그리고 얼굴색이 좋지가 않아요. 우선 담적 환자들은 좀 누렇고 검고 좀 그래요. 그리고 안구 통증이나 안구 건조 같은 것들이 또 다크서클이 담하고 많이 관계되어 있어요. 다크서클도요? 다크서클이 있는 심한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담적 치료하면은 좀 개선이 되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담하고 관계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미식거림과 멀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구취. 구취가 이 담 독소가 썩은 독소가 위장에 있으면서 위로 올라오죠. 그러면서 이제 구취가 심하고 또 피곤한 게 많습니다. 몸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리고 뒷목, 뻣뻣, 온몸에 담결림 뭐 이런 거 있고 여성의 자궁에도 담이 내려가면 우선 자궁염이 잘 생깁니다. 여기서 이제 10개 이상 되면 이건 좀 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5개에서 9개 정도 되면 네네. 어느 정도는 심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개 이하라면은 뭐 그 정도는 봐줄만 할 것 같아요. 견딜만하다. 네, 5개 이상서부터 네. 담하고 관계 있는 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저 어떡하면 좋아요? 저 몇 개예요? 11개예요. 아이고 그렇게 어떡하면 좋아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담적이랑 연관이 있을 줄이야. 맞습니다. 저도 맞네요. 좀 제 네. 몸에 대해서 조금 다시 네.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담에 대해서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체크해볼 필요가 네, 있을 네. 것 같고 정말 이렇게 많이 체크가 될 줄 몰랐는데 사실 주변에 보면요 이 소화기 질환을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 역류성 식도염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혹시 담적병이랑 좀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아주 잘 집어서 질문해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역류 환자들이 자꾸 늘어나서 그래요. 그래요? 지금 600만 명 가까이 고생을 하신다는 통계가 있는데 네. 문제는 원인이 83%가 원인 모른다는 논문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어머나. 증상들은 제일 심한 게 목 막힘이에요. 목에 이물감, 목 막힘, 그다음 목소리 드시고 후두염도 잘 생기고 가래가 끼고 또 기침도 하고 목 주위의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요. 가슴에도 여기가 가슴 부위가 쓰리다, 화끈거린다, 아니면 숨이 좀 답답하다, 등까지 좀 뻐근하게 아파온다. 이런 증상들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위장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은 음식이 잘 안 내려갈 거잖아요. 그러면 위장 안에서 음식이 오랫동안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머물면서 부패가스가 생기기 시작하죠. 근데 가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충하는, 위로 올라가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역류하면서
그 가스가 올라가면서 위산이나 이런 일부 음식의 일부를 역류시키고 위장이 굳어진 걸 풀어주기만 하면 역류 자체가 안 돼요. 담 독소가 네. 우리 몸의 약한 부분으로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전신 질환에 영향을 좀 끼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저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까 11개 나와가지고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한의학 선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 그때 최고의 한의학자라고 그러면 허준 선생님 아니겠어요? 네네. 또 중국에서도 명나라 시대 허준 선생보다 더 유명하다고 하는 분이 또 있어. 중국에서는 네네. 장경학 선생님이라는 분이 네네. 있는데 이 두 분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주장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십병 구담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병이 10개면 9개가 네. 담 독소 때문에 생긴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요즘 서양의학에서도 아주 상당히 이런 아주 진보된 의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를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누수 증후군이 대표적이고요. 또 최근에는 그 위장과 전신병과의 관계를 연구해서 발표한 오브레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는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담적병이 이게 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어디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그림을 보면요. 네. 담 독소가 내려가면 두통, 어지러움증, 또 피부 질환도 피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담 독소가 지나치게 많이 끼게 되면 피부에 진피층 같은데 이제 머물면서 손상을 시켜서 아토피나 지루성 같은 거, 여드름 이런 것들도 만드는데 이제 기여를 합니다. 또 담이 심장 근육에 끼는 경우가 있어요. 혈관은 안 막히더라도 근육에 끼는 거예요. 그 담결리는 거예요. 심장 근육도. 그러면 이제 호흡장애가 와요. 저희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한 3분의 1 정도가 호흡장애로 오는 분들이 많아요. 공황장애하고. 그래서 이것이 담이 근육에 껴서 그렇구나. 그래서 심장의 박동 능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구취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잇몸 질환이 없다 하면 담적이 관련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담적은 어떻게 진단을 하나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3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EAV라고 하는 경락 공능 진단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양의학에서 각종 검사에도 안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기능적인 문제는.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고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설문지가 있어요. 아주 상세한 설문지인데 인공지능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담적 환자들이 표현할 수 있는 증상들의 한 160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정리해가지고 그걸 점수화해서 객관적 지표를 얻어내서 이것이 담적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을 알아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실제로 복진을 하는 겁니다. 복진을 해서 부위별로 다 이제 알아내는데 손으로도 하지만 요즘은 이제 의료기기 가운데 알고메타라고 하는 정량화된 그런 복진 기계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진단을 통해서 담적병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적이 진단이 되면 이제 치료를 해야 하잖아요. 치료 원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위장 점막 이면 조직에 담이 꼈을 테니까 담 독소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경화되고 굳어진 조직을 풀어주고요. 위장 외벽의 세포들에게 혈액 공급을 촉진해서 위 운동이 다시 재현되게 하고요. 또 점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점막에 윤활유 같은 뮤신, 진액 공급을 촉진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위하수나 위무력 같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데는 또 강화시켜줘야 되니까 그런 근력 강화시키고 또 우리 국민들이 위화장이 다 차요. 이 찬 분들이 담적이 잘 생겨요. 그래서 따뜻하게 하면서 기능 활성화시키는 되게 한 이런 6가지 정도의 치료 원리를 통해서 담적병 치료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그 담독소 제거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우리가 약을 먹으면 점막에 작용하지 점막 이면 조직으로 약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점막 이면 조직에 담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양리 기전을 가진 약물들을 투여를 해서 담독소를 제거하게 됩니다. 담독소를 제거해도 굳어진 형태는 존재하게 되는데요. 위와 장에 굳어진 경결 조직을 풀어주는 그러한 치료를 같이 추가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응어리진 세포들을 활성화시켜서 세포가 다시 이렇게 정상 기능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제 개발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장 외벽이 돌같이 굳어지는 이렇게 잇몸의 치석처럼 딱딱한 돌 조직 같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로마 고스포를 치료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초음파, 직접 초음파를 거기다 쏘면 깨지게 하는 그러한 원리의 치료도 같이 적용을 했고요. 그래도 또 재발됐어요. 또 안 좋아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뭐냐면 심장이 약한 분들이 있잖아요. 자꾸 스트레스 잘 받고 예민하고 긴장 잘하고 그럴 때마다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심장을 강화시켜서 그다음에 위에다가 혈액 공급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피폐된 그 위장세포에 혈액 공급을 해서 다시 재생이 되도록 하는 약을 쓰죠. 그러면 내가 담족병인 것 같아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치료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정말 궁금합니다. 몇 년 걸릴 것 같죠? 한 적어도 5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치료 기간은 좀 많이 짧아져서 심하지 않으면 2, 3개월 이내에 대부분 되고요. 그 다음에 치료 개시 보름 2주 정도부터는 증상의 그 현격한 증상 개선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심한 경우가 6개월 좀 넘고 그건 한 5% 미만에서 그런 시간이 걸리고 대개 한 4개월 전후이면은 평생병 치료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렇게 평생 만성 질환에 시달리다가 좋아진 분들이 계실까요? 우선 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걸 분류해서 몇 가지 타입별로 이렇게 했는데 72세 여성분이신데 이분은 위경련이 주 증상이고 그다음에 밥만 먹으면 두통이 있고 또 물 먹어도 구토하는 증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도 많이 다녔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선 담적을 치료했고요. 뇌에 있는 독소도 뺐고 담적을 치료하다 보니까 이제 구토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굳어진 걸 푸니까 위경련도 이제 많이 풀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검사도 보면은 치료 전에는 거의 수치가 3 정도예요. 3, 5 뭐. 근데 기능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근데 치료 후에 보니까 39, 54 뭐 이렇게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다시 세포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환자를 보게 되면 이제 78세의 남자분이신데 이분의 특징은 바로 눕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그 다음에 부정맥이 있었고 그래서 가슴이 답답해서 바로 눕질 못했습니다. 뭐 오실 때는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우울증까지 정도로 오셨구나. 어떡하면 좋아요.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도 이제 담적을 먼저 치료를 했고요. 심장의 근육이 아까 다 믿긴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했더니 부정맥이 다시 정상으로 되더라고요. 이렇게 불규칙하게 뛰었던 것들이. 그러면서 가슴이 풀리면서 바로 누워서 잘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분도 이제 치료 전후에 이제 검사 소견을 비교해 보면은 거의 바닥까지 있었던 것들이 70까지 올라가고 수치가 이렇게 세포의 활성이나 기능이 다시 회복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고생들 많이 해요. 이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원인도 모르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심지어는 우울증에 빠지면서 이제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의외로 쉽게 담적 치료를 통해서 개선이 되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여드린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개인의 증상이나 또 시기, 상태, 나이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담적 치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부작용이나 주의할 점이 혹시 있을까요? 우선 그 치료 중에 부작용은 명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몸 안에 담 독소가 위장서부터 전신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빼야 되는 과정에서 초기 치료에 그 반응이 나타납니다. 독소가 빠지는 과정에서. 그걸 명현이라고 하는데 명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치료 과정 중에 사인이에요. 명현이 나타나는 것은 독소가 빠져나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끔 그걸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이 명현이 길지가 않아요. 되게 일주일 이내에서 나타나는데 그걸 지나게 되면 새로운 상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명현이지 부작용은 그렇게 없고요. 음식 조심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치료하는 게 뭐 소화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위장의 조직을 정상화 시키려고 하는 모든 치료이기 때문에 음식을 협조해줘야 이게 잘 치료가 원활하게 돼요. 그렇다면은 위장병을 예방할 수 있는 식습관이 어떤 게 있을까요? 식습관만 고쳐도요. 자연스럽게 고쳐지는 분도 꽤 많아요. 그리고 이것만 고쳐도 저는 우리 국민들 그 위암은 많이 줄 거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요. 꼭꼭 씹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0분 이상 30번 이렇게 씹으라고 하는데 저는 40번 이상 씹으라고까지 얘기합니다. 폭식, 과식, 그 다음에 야식
자기 전에 먹는 거 좋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거는 꼭 저희가 10번, 20번 강조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방 소화기내과 전문의 최서영 박사님과 함께 만성 위장 질환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장 질환은요, 치료가 아무래도 오래 걸리는 만큼 최서영 박사님의 말씀처럼 평소 생활 습관 그리고 식습관을 잘 지켜주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에 더욱더 건강한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